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실전사주반 544강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제목이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사주, 박스 구조라 그래요. 대들 좀 설명드릴게요. 연주, 월주에 있는 글자가 일주, 시주에서 그대로 똑같이 복사한 것처럼 반복되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사주. 미션은 무슨 미션이냐면 이게 반복된 틀을 깨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주를 보면 인생의 회전목마라고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죠. 자, 샘플 사주를 3개 정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샘플이 많아요. 지금 저도 좀 특이한 사주들은 좀 메모를 해놓는 편이라, 근데 지면상 오늘 한 3개 정도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식의 박스 구조는 흔치가 않죠.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몇백 명에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똑같이. 보통 이거하고 유사품은 데칼코마니 구조 사주라는 게 있습니다. 데칼코마니. 이렇게 도화지에 반 한쪽 편에 그림을 그리고 탁 찍었다가 탁 펼치면은 좌우 대칭으로 그대로 찍히는 구조. 그래서 그런 형태가 데칼코마니 구조고, 이 사주는 데칼코마니 구조의 친구인 박스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만약에 데칼코마니 구조면은 사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경술, 정해, 경술, 정해 이러면 박스형 구조고, 경술, 정해, 정해, 경술 이러면 데칼코마니 구조인 거예요. 이게 좌우 대칭이 시작한 것이 끝날 때 다시 나타나고 중간에 이어진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형태의 구조. 자, 우리 영혼들이 왜 이런 사주를 짜가지고 왔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3개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다만 사주가 이렇게 박스 형태의 구조는 딱 뭐뭐뭐는 뭐뭐다, 뭐뭐뭐다라고 그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인 큰 특징은 사회궁에서 반복되는 현상들이 나에게 반복된다. 그 다음에 내가 인생 전반부에 했던 일들을 인생 후반부에 다시 반복한다 같은 형태가 이제 사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라는 기lum론으로 보게 되면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뭐 좋은 일을 반복하면 좋은 거고, 싫은 일, 벗어나고 싶은 일을 반복하면 나쁜 거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일을 반복하는 거면 좋은 일을 더욱 개선시켜서 잘해보라라는 의미의 사주인 거고, 나쁜 일이 반복되고 있으면은 나쁜 일이 반복된다는 거는 꼭 영화로 치면은 무슨 영화에 비유할 수 있냐면 무한 루프 영화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무한 루프 영화, 뭐 사랑의 불시착 뭐 이런 그런 영화들 있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랑 똑같은 날 깨어났고, 또 그날 하루를 막 이것저것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다시 전날 아침 8시 5분에 다시 깨어나고, 이런 걸 보통 무한 루프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죽었는데 다시 아침에 깨어나고, 또 죽었는데 다시 아침에 깨어나고, 그래서 하루가 무한대로 반복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어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또 계속 일어나서 어떤 사랑하는 여자를 꼬시려고 몇십 번 퇴짜 맞았다가 나중에는 아주 그냥 그 세상을 막 다 지배할 정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게 되는 거. 이게 인생 전반기에 반복되는 게 인생 후반기에 반복된다라는 뜻입니다. 좀 특이하죠? 특이하죠? 이거를 좀 더 확장시켜서 보게 되면 전생에 했던 일을 이번 생에서 다시 반복해가는 삶 같은 형태입니다.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일이 마음에 들었다면, 인생 전반기에 했던 일이 마음에 들었다면 그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펼쳐보기. 이게 이제 긍정적인 사회궁을 살았을 때의 얘기고, 만약에 부정적인 사회궁을 살았다면은 그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자기가 보기에 싫다, 나쁘다라고 하는 점들에서 벗어나기, 마치 다람쥐 쳇바퀴에서 탈출해 보기. 근데 계속 과거의 습에 들어있으면은 거기를 벗어나기 힘들다 같은 그런 사례예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이분은 남자분 사주인데 이 사주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인생 전반기에 했던 일들을 인생 후반기에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중심이 되어 해보기. 보통 우리가 인생 전반기에 하는 일들은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회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에 시스템에 따라가는 형태인 거고, 인생 후반부에 내가 그러한 일을 반복하는 형태가 되는, 요 가운데 있는 분은 그런 사례고요. 그 다음에 왼쪽하고 양 끝에 있는 두 여자분의 사주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해요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사주입니다. 사실 이 사주 좀 희한하죠? 사주가. 이거 막 헷갈려요. 도대체 이게 개일주야, 무진일주야, 막 언뜻 봐가지고는 헷갈려요. 이게 무진일주입니다. 무진일주가 개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앞에 나랑 똑같이 생긴 무진이가 또 그런 짓을 해왔는데 내가 또 그 일을 이어받아서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 꼭 내 앞사람이 하던 거가 진해원진으로 좀 싫어. 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틈에 인생 후반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인생 전반부 연주 월주와 인생 후반부 일주 시주가 반복되는 사주는요. 결국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들이 인생 후반부에 다시 일정한 패턴을 따라서 다시 반복될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임무 역할이 바뀌어서. 그러면 누가 나한테 막 욕하던 사람이 있었어. 나 저 사람이 너무 싫어 그랬는데 어느덧 내가 그 사람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 내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뭐 부모가 아이들을 막 가정폭력을 저질렀어. 막 너무 힘들게 자랐어. 난 크면 저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내가 딱 그 부모의 역할을 맡을 나이가 되었어. 그랬더니 어느 날 내가 내 아이를 때리고 있는 거야. 그 반복된 거죠. 그런 거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벗어나야 되는 거. 요 가운데 있는 이분은 무진일주신데 사주가 좀 묘하죠. 사주의 원진기문이 되게 많은 사주인데 이분은 저하고 좀 영성적인 상담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단 평범한 일반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방황하는 힐러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방황하는 힐러. 그러니까 같은 사주라도 세속적으로 발현될 수 있고 영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데 현재 이분은 영적인 범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는 보통은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은 사주를 좀 영성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거죠. 이 사주가 지금 천라지망 가득이죠. 천라지망도 짝이 맞는 천라지망이고 짝이 안 맞는 천라지망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오른쪽 갈까 왼쪽 갈까 하는 천라지망이에요. 왜냐하면 술해가 짝이고 진사가 짝인데 이렇게 진해가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무슨 느낌이냐면 뭐 미국 가려고 여권 끌었는데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토가 원래 진토라는 글자는요. 신자 진을 마무리 짓고 사오미를 열어주려고 하는 글자예요. 진토는 신자진, 수기운 이제 그만 이제 여름이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겨울 기운들은 다 내 품으로 들어와. 내가 저장해 둘게. 자, 이제 오니까 다음날 겨울이 온 거야. 이게 지금 신자진을 인묘시키고 더 이상 신자진 그만하고 이제부터 사오미의 시대를 열 거야 했는데 계속 해가 들어온 거야. 꼭 무슨 느낌입니까? 저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두부를 먹으면서 나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범죄 소굴에 들어간 것만 꼭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또 범죄 소굴에서 시달리다가 또 감옥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또 출소를 하면서 두부를 먹으면서 나 다시는 범죄 소굴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했는데 또 범죄 소굴에 들어간 거야. 꼭 이런 느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술사 같은 경우도 술토는 인호수를 마무리 짓고 이제 해자축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술 다음에 사화가 나와버리면은 뭐야 붙잡아 놓았던 불기운이 다시 빠져나와서 다시 불의 세계를 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껏 신자진을 마무리 짓고 하려고 했는데 실수인지 고의인지 몰라도 다시 해자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이분은 약간 정신적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힐러의 자질은 가득한데 내 마음속에서 힐러 하기 싫어. 나 세속적으로 잘 살 거야. 근데 계속 다시 힐러로 빠져들게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명리학에서 음의 세계와 양의 세계, 즉 세속의 세계와 비세속의 세계, 정신적 세계와 현실 물질의 세계를 나눌 때 보통 화가 상징하는 것은 세속의 현실 세계고 수가 상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음지의 세계, 정신적 세계, 뭐 명상 뭐 이런 거를 이제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주는 이 무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분이신데 신자진을 이제 마치고 나 사오미로 세속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해자 쪽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한마디로 왕년에 잘 나가던 힐러였는데 이제 힐러 생활 그만하고 세속적인 일을 좀 재밌게 인간 체험을 해보려고 왔는데 또 힐러야.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게 진해가 약간 그런 무한 루프를 돌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예전에 한번 제가 진해 원진 설명할 때 이게 마치 FBI 본부에서 CIA 요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태. 뭐 이런 느낌이다. 마치 후원사라고 보냈는데 완전히 상대 반대편 진영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체육협회에서 지금 축구단으로 지금 한국 축구단으로 외국을 나갔는데 한국 축구 대표 그 회사에서 와서 우리를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와 숙적인 뭐 프랑스나 외국 그 매니지먼트 회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관리를 해주는데 쟤네는 적인데 뭐 이런 거 같은 느낌. 이거 그만하고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쟤네가 또 오네. 그 흔하게 나타나는 그 액션 영화에서의 클리셰 있죠. 그 주인공이 그 뭐죠? 그 액션 영화 클리셰. 그 시골 마을을 탐험하던 청년들이 그곳에서 무슨 식인종들과 납치범들을 만나가지고 간신히 거기서 툭탁툭탁 해가지고 잡혀 있다가 탈출을 해가지고 마을로 돌아가서 저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경찰관 보안관한테 가서 저 좀 구해주세요 친구들이 잡혀 있어요 했는데 그 흔한 클리셰 그 경찰이 바로 그 임신매매범의 일원이야. 뭐 그러니까 걔네들을 다시 탁 잡아가지고 다시 임신매매범 사무실에 탁 집어넣고 그래서 다시 또 탈출을 해서 다른 경찰서에 또 헬프미 해가지고 가정집에 들어갔더니 또 그 가정집에 있는 할머니가 바로 임신매매범의 어머니야. 그래서 또 잡혀가가지고 또 그거 공포 영화, 액션 영화에서 되게 흔하게 나오는 클리셰들이에요. 이거야 이거. 사술, 진해, 나 신자진 그만하고 사오미 할래요 했더니 뭔 소리고? 다시 해수 이런 형태로 지금 가 있는 형태.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직업은 작가 디자이너세요. 의식상승 증후군인데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계속 나는 어떤 깨어남의 여정으로 갈 거야 라는 형태와 아니야 난 세속에서 나 남자 잘 만나가지고 나 그냥 편하게 돈 많이 벌고 살 거야 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무한루프처럼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있어. 박수 구조, 연애를 갈고 하나 실패하고 있다. 정신과 약을 드셔야 잠을 잔다. 힐러 후보다. 지금 깨어나는 영혼인데 깨어날래 아니라 그만할래 하는 기운이 감싸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게 방황하는 힐러, 딱 무한 루프에 걸려있는 방황하는 힐러 같은 타입인데 이분한테는 영성 공부나 마음 공부 쪽으로 가셔서 본인처럼 방황하는 힐러들을 구해주는 일을 하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생 후반부에 가면은 요때쯤 가면 세속으로 갈 수 있죠. 안정화될 수 있겠죠. 특히 진이 살을 밀어주니까 요때로 가면은 좀 나아질 거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케이스예요. 자, 요 가운데 있는 분이 오늘 주로 설명을 드릴 본 주인공이신데, 자, 요 가운데 있는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해요. 이 박스 구조라고 해서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좋은 루프를 도는 거는 뭐 괜찮죠. 나쁜 루프를 계속 돌고 있는 거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연주 월주가 반복된다는 뜻을 좀 보도록 하죠. 이게 이번 생에서는 인생 전반부와 인생 후반부가 반복된다는 의미이고, 이거를 좀 영성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전생의 삶이 이번 생의 삶에서도 반복된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건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죠. 뭐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뭐 전생의 삶이 왜 이번 생에 반복돼? 뭐 어쩌라고. 그 의미 자체는 이런 거죠. 마치 전생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다시 복기를 해보니, 원래 영적 세계에서 그 사후 세계에 가면은요, 그 영혼들이 그곳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그 현생에서 했던 일들을 계속 복기하면서 반성하면서 공부하면서 뭐 교훈을 찾아요. 그런데 다음 생의 프로그램을 짜려고 할 때 전생에서 했던 연극을 다시 리와인드 해야겠다. 다시 해야겠다 같은 거예요. 마치 어떤 배우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딱 연극을 했는데, 그 연극을 몇 달 공연을 하고 나서 이제 끝나서 다음 작품을 골라보려고 하는데, 계속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출연했던 아무개의 역할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니, 나 그 작품 다시 해야겠다. 나 다시 그 작품 다시 돌아갈래. 그래서 나 같은 비슷한 풍의
지구별 체험 활동을 다시 반복할 거야 라고 다시 짜가지고 온 스타일 같은 거예요. 가끔 어떤 음악제에서 뭐 노래를 불렀던 친구가 나 실수했어. 나 한 번 더 부를래. 또는 뭐 나 다음 해에 또 나가서 그 노래 다시 부를래. 그래서 다시 만회를 할래. 보통 이런 형태들이 어떤 느낌이죠? 뭐 좋아서 다시 반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뭔가 아쉬워서 좀 더 완벽히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거밖에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인생 프로그램을 다시 짜가지고 와요. 그래서 저는 가끔 1년에 한두 명, 두세 명 정도 이런 완벽한 박스 구조의 사주들을 보는데 이런 분들이 오면은 이 사주의 의미는 이번 삶은 좀 더 잘 살아보자 후회 없이 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사주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전생에서도 힐러를 할까 그냥 세속의 평범한 사람을 살까를 번민을 하는 삶을 살았고 근데 그게 만족스럽게 끝나지 않으니까 이번 삶에서 다시 한번 그 번민하는 삶을 다시 설계를 와서 힐러를 할까 그냥 일반인으로 살까 힐러를 할까 일반인으로 살까 보통 그 힐러들 중에서 능력이 있지만 자기 능력을 꽁꽁 숨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구해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숨기고 그냥 안 하시는 그러면서 번민에 쌓여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힐러 번민 구조입니다. 사실 이런 사주는 명리 플러스 영성을 이거 함께 공부해야 이분은 상담이 가능하신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분은 뭐 영성 이런 쪽은 아니고요. 이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이 사주는 어떤 사주일까? 왜 반복할까? 한번 좀 보죠. 일반적인 관법으로 풀게 되면은 식신격, 식신의 정관, 그러면 직장 조직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기술을 쓰는 직장이라는 뜻이겠죠. 기술, 해수, 식신, 광역 역마를 치는 해수의 식신을 쓰고 있는 정관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조직에 나 같은 사람들이 있었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경술이라는 사람이 만든 조직의 기술을 쓰는 조직에서 그 뒤를 따라서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맡은 역할은 젊었을 때는 해수 식신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 단계를 넘어서면 요 식신, 이것도 지금 천라지망이 가득한 사주죠. 이 해수 식신을 유정하게 통제, 제어, 컨트롤하는 인성을 쓰는 사람이죠. 구조는 편인 도식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 글자의 순서상 술토와 해수는 매우 유정한 우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은 술토가 해수를 매정하게 때리는 형태라기보다는 술토가 해수를 잘 밀어주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편인 도식이 뭐 식신을 뭐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죠. 대신에 아무래도 편인 도식의 기운이 좀 있으니까 깐깐하게 식신을 통제 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의 사주가 실무자 출신 관리자가 됩니다. 야쿠르트 아줌마 몇 년 하다가 야쿠르트 아줌마 3, 40명 모아서 관리하는 센터장 같은 거. 빨간 펜 선생님 한 5년 하다가 내가 센터 차려서 우리 구역 빨간 펜 선생님들, 학습지 선생님들 이렇게 관리하는 일들. 마트 같은 데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물건 파는 일 몇 년 하다가 현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 자네는 9시부터 나오고 자네는 10시부터 나오고 자네는 내일 나오지 마시고 이게 일종의 실무자 출신 관리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가.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호텔 서비스업에서 우리나라 메이저 호텔, 우리나라 최고로 유명한 호텔 리을 모 호텔에서 30년 가까이를 일을 하시다가 올해 퇴직을 하셨습니다. 지금 나이가 경술년생이시면 50 초반이신데 퇴직을 하셨어? 정년퇴직까지 안 하시고 왜 퇴직을 하셨을까? 봤더니 지금 대운이 상관이 들어온 대운이에요. 올해가 개묘년이죠? 개묘년. 개묘년이 들어와가지고 정화를 땅 치면은 이제 이제 직장 바꿔야 되네. 간판 바꾸는 운이 들어왔다. 근데 10년에 한 번씩 개수가 들어오는데 왜 올해 그만뒀을까? 이럴 땐 대운도 같은 기운일 때 그렇습니다. 요 대운을 앞두고 지금 이대운 시작하죠. 이대운을 앞두고 계사대운이 원래 내년부터 시작인데 올해 1년 먼저 쳤죠. 그래서 개묘가 들어오니까 새로운 대운을 앞두고 그동안 해왔던 호텔업에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호텔에서 근무를 하시고
그중에 이제 일부는 실무자로 일했고 이후에는 거의 20몇 년 가까이 그 호텔에 있는 많은 그 종업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넌 여기 맡아. 너는 10상씩 맡고 너는 여기 맡아 하는 그런 실무자들의 관리자를 이분이 30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퇴직을 하고 오셔서 올 초에 퇴직을 해서 지금 몇 달 쉬셨대요. 사주도 좀 공부를 하시고 근데 내 사주를 보니까 신기하게도 왜 똑같은 글자가 반복이 될까 해가지고 사주 공부를 하다가 다시 저한테 오셨어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거 벗어나라고 해야 돼요? 잘 활용하라고 해야 돼요? 맞습니다. 잘 활용하라고 해야죠. 잘 활용하라. 자, 이게 사회의 경술이 하던 일들을 이게 사회의 경술이 정해를 쓰던 일을 이제 내가 물려받아서 내가 또 시주에 있는 정해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는 거죠. 이게 사이즈만 좀 달라질 뿐 사회에서 하던 일이 나의 일이야.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회궁에 있는 글자가 후반에 계속 반복이 되면은 뭐라고 표현할까? 세탁소에서 일하다가 내가 세탁소 차렸다. 주유소에서 일하다 내가 주유소 차렸다. 남의 배에서 선원하다가 내가 선장 됐다. 뭐 이런 형태예요. 뭐 백화점에서 일하다 내가 백화점 주인 됐다. 무슨 가게에서 일하다가 나도 그 사업 했다. 뭐 목장에서 일하다가 나도 목장주가 됐다. 그래서 내가 점원으로 일하고 그 목장주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었는데 나중에 내가 나이 먹고 내가 목장주가 돼서 나의 젊었을 때 모습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걔네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이 삶이 반복된다. 근데 이러한 미션에서의 포인트, 마치 인간의 인생을 마치 신이 어떤 생쥐의 미로상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생쥐를 넣어놓은 다음에 실험을 하면서 그 생쥐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생긴 생쥐의 미로상자에 인간을 집어넣고 이 인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라면은 어떤 포인트에 맞춰서 점수를 주겠어요? 생쥐한테? 딱 어떤 느낌이야? 어떤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던 곳에 작은 생쥐를 넣어놨고 다음에 새로운 똑같은 모양을 가진 그 미로 상자에다가 이제 다 자란 생쥐를 집어넣고 이번에는 네가 대장해라고 했어.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 뭐 어떤 생쥐를 우수한 생쥐라고 얘기를 할까요? 맞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더 세련되게 만들고. 마치 이런 거죠. 어떤 빵 공장에서 오래 일하다가 나도 나와서 비슷한 사업을 했다라고 치면 그거를 그대로 답습해야 할까? 아니면 그거를 더 세련되게 만들어야 할까? 맞아요. 더 세련되게 발전시켜야 돼. 아,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할 땐 이걸 좀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그대로 답습하는 구습을 이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집어넣고 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더 현대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사주는 똑같이 가면 안 되고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좀 넣어서 비판적 정신으로 전에는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식으로 넣어서 당신은 더욱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지금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지금 한 반년 정도 쉬시고 나서 저한테 상담을 와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분이 물어보셨어요. 지금 이분이 이제 계사대운을 만났죠. 자, 이제 계사대운 좀 아마 이분이 그 큰 호텔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그곳에서 뭐 한 40대 정도에도 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직장 조직이 좀 크고 복지 혜택이 좀 좋은 곳이다 보니까 그곳에 좀 오래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진대운까지 있다가 지금 계사대운으로 나왔어. 계사대운은 어떤 운이냐면은 큰 편관위에 나의 재주를 올려서 지지에서 사회충하고 지금 변화가 들어오는 운인데 한마디로 내가 가진 재주가 지지의 사화하고 부딪히게 되니까 식신이 할 일을 만나다 같은 운이에요. 근데 사화가 들어와서 사술 원진기문을 만드니까 이런 경우가 완전히 합의되지 않고 편관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겠어요? 편관은 고정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성 조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가진 재주와 능력을 프로젝트적인, 그러니까 뭐 이 회사 한 1년 도와주고 이 회사 3년 do와주고 이 회사 2년 도와주고 하시오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린 게 50대 때는 고정적인 조직의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2, 3년, 1, 2년 정도로 어떤 그 회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당신이 맡아주시오. 그럼 이런 분위기가 딱 어떤 느낌이냐면